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지금 나눠드린 거는요, 시험지는 좀 눈에 익숙한 거죠. 중간고사 파일 중에 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대로 뺏긴 게 그겁니다. 그 공지 하나 하면서 할게요. 6월 1일이 모의평가죠. 그래서 그 목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귀찮더라도 이쪽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뭘 할 거냐면, 반마다 똑같은 걸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반별로 부분을 끊어가지고 6월 모의평가 대비를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6월 평가원을 여러분들이 뭐 잘 쳐야 되느냐. 잘 치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2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모의고사를 좀 관리하기에는 좀 아직 이런 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하는 김에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대비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가서 뭐 선택을 안 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좀 미리 과탐을 좀 하나 끝내놓는다라는 생각 하에 올 한 해 진행하는 포맷으로 좀 잡은 겁니다. 6월 평가원 대비의 의미도 있지만은, 6월 평가원 끝나고 딱 열흘 정도 뒤가 서술형 평가 치는 날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화지 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술형 평가 범위가 6월 평가원 범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치고 나서 중간고사 때 초창기에 했던 거 다 잊었을 확률도 있고, 한편으로는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하기 전에 개념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촬영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6월 특강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디버프하고 업등 수업 하는 쪽에서만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꼭 해당자만 6월 대비하나. 크게 얘기하면 6월 대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뭐 궁극적으로는 내신 잘 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수학여행 가기 전에 뭐 밤마다 돌면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고사 출제한 거는 2014, 2015, 2016년 3개년 동안에 고등학교 2학년용 6월 평가원이 있었죠. 그 6월 모의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험 범위 6월 평가원 범위가 1단원 전체하고 2-1까지인데, 1단원은 자기가 다른 문제 별로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중간고사 문제만이라도 빡세게 풀어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알겠죠? 대략 보니까 20문제 중에 많게는 16문제, 적게는 12문제 정도가 1단원에서 나눈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문제지 나눠드리기 전에 나눠드렸던 거 있죠. 요거는 파일로 지금 사실 올려놨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찾아보시면은 어디든 다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 기출 있죠. 기출 문제에서 동일한 영역의 문제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보통 모의고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무턱대고 진짜 말 그대로 뜬금없이 다른 거 다 잡아째고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문장만 끄집어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어떤 내용을, 문장을 통해 가지고 뭐를 설명하는 내용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주로 어떤 부분을,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연습용으로 해놓은 거니까, 오늘은 여기에 있는 지금 요 파일이 아마 4, 5, 6, 7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그렇게 크게 4가지 주제에서 중간고사 때 4페이지 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뭐 추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렇게 해서 6월 다음 주 목요일이죠. 맞죠? 네. 평가원 끝나고 나면은 목요일부터는 금요일부터는 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모든 편성했죠? 네. 했죠? 제출했잖아. 8반은 여기 임마 와가 나를 못 만나니까 문에다 붙여놓고 갔더라고. 건방진 새끼. 아이, 그거 한 5분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 그게 딱이 아니고 이쪽에 이제 정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놔두고 갔으니까 다행입니다. 예. 안 주고 갔으면은, 혹시 그런데 8반은 조편성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알고 있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기말고사 칠 때까지 모든 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먼저 요 목록표에서 4페이지 잠깐 한번 펴보세요. 여기 해당되는 것만 좀 하고 난 다음에 일찍 맞춰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기 공부할 거 하면 되니까. 거기 보시면 주제 4 해서요. 뭐 H2, 14, 06, 04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기출문항 번호입니다. 알겠어요?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H2 그러면 고2용이라는 뜻입니다. 고2들이 쳤던 1406 그러면 2014년도 6월, 그러니까 연도하고 월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H3-1503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고3용인데 2015년 3월 달에 쳤던 모의고사다. 그래서 맨 끝에 두 자리 숫자는 그 시험의 문항 번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어요? 5개 나왔다는 얘기는 간혹 수능형 문제에서도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1, 2, 3, 4, 5로 그냥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 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바다보다 육지에서 크다. A의 양은 108이다. 물이 증발하면서 지표에서 대기로 에너지를 수송한다. 요 5가지는 뭘까요? 뭘까요? 물순환. 그죠?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물순환. 내용 요소 옆에 보시면 빈칸 있잖아요. 그죠? 물순환 5개. 그 다음에 H2-1506-03에 보시면 대기순환의 변화로 무역풍이 약해지면 표층의 따뜻한 해수층이 동태평양 해역으로 확장되어 이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현상이 뭔지는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2학년들은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역시 안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문장 안에서 잘 보세요. 딴 거 다 치우고 대기순환의 변화로 뭐가 약해지면, 대기순환은 기수지생 중에 어느 거고 대기순환은 기죠. 무역풍은요? 기요. 역시 기입니다. 그죠? 그럼 무역풍이 약해진다. 기권의 변화가 표층의 따뜻한 해수층이 동태평양 해역으로 확장되어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되었다. 원인과 결과만 딱 집으면 뭡니까? 원인. 기권. 결과는? 수권에 뭔가 변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작용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거 볼게요. 인위적 이동은 대기 중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 H2-1506-3은 뭐냐 하면요. 03은
밑에 보기는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뭐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거 그냥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제시문입니다. 뭐라고?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되면 환경 변화 중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엘니뇨라고 들어봤습니까? 라니냐. 방금 그 세 줄짜리가 엘니뇨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엘니뇨라는 말 자체는 그냥 살짝 언급만 될 뿐 중요한 거는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지국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06-05 세 개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에 뭐가 있다? 탄소가 있네요. 그죠? 그럼 어쨌든 얘는 이 문항은 뭐였을 거다? 탄소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다. 그 다음에 H2-1506-08 보시면 3개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죠? 강수량, 증발량, 태양 복사 에너지 40단위 나오는 거 보니까 물순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06-03 보시면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뭐 고산지대에서 나타났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거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왔는 걸 보니까 나왔는 명칭이 뭐 있냐면 이런 게 나오죠. 뭔가가 순환을 합니다. 뭘 한다고? 순환을 하는데 순환 대상은 주로 나오는 게 뭐하고 물하고 이제 탄소가 주로 이제 나오고요. 물질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 다음에 지국의 하위 요소간, 하위 요소 그러면은 지수기생외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이 쭉 쓰여져 있고요. 그게 그 문제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맞아요. 그 다음 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근원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쭉 내려가서 H2-1606-05도 보시면 A는 탄소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어쩌고 되고. 식물의 광합성도 어디서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탄소 순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를 좀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지국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보시면 연도별로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보시면은 지국의 상호작용이 매년 한 몇 문제는 난다. 6월달에.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는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2문제 정도씩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순환하고 탄소순환은 번갈아 가면서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물순환이 등장했는데 2015년도에는요 탄소순환 나오고 2016년도에는 둘 다 나오고 이런 식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중간고사 문제집 잠깐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1번 문제가 뭡니까? 물순환입니다. 그죠? 물순환할 때 물순환에서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볼까요? 물순환에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뭐다? 즉 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화살표를 해석해내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화살표 출발점에 있는 값은 도착점에 있는 값과 어때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성립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부분적으로는 물수지 값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물수지는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오케이. 물수지 값은 항상 0이 되어야 한다라는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중간고사 때 했던 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대기는 어쨌든 간에 육지, 바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거죠. 자, 대기가 뭡니까? 물순환은 주로 나오는 게 기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직권, 수권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육지하고 뭐로? 바다로 나누는데 수권이라 그러면은 사실 육지 위에 있는 물도 포함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로 확실한 거는 육지에서도 뭐가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기권만큼은 받아들이는 물의 경로가 뭐밖에 없다. 증발이라는 과정을 빼고는 기권이 H2O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다른 경로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거네. 이 화살표를 내가 A라고 하고 이 화살표를 B라고 하면 기권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A 더하기 B다 그러면 돼요. 잠시 잠깐 존재하는 양은. 그죠? 따라서 내놓는 양도 어떻게 돼야 된다? A 더하기 B 총량과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권에서 나가는 방식은 역시 뭐밖에 없다. 이렇게 강수로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했을 때 주의할 점이 이거죠. A 더하기 B는 반드시 뭐하고 같을 거다. C 더하기 D하고 같지만 주의할 점은 A하고 C가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 없고 동시에 또 역시 B하고 D도 동시에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주의할 점은 이제 물이 순환을 함에 있어서 바다에서 육지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있다 없다. 요 과정이 이제 없죠. 요 과정이 없고 그런데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케이스는 있다 없다. 요거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E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의 입장에서 보면 육지는 받아들인 거는 뭡니까? C밖에 없죠. 그럼 이 값이 나간 값의 총값하고 같아야 되네. 그러니까 뭐하고 같아야 됩니까? A 플러스 E하고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바다의 입장에서는요. 바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D 더하기 E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나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증발이다. 그러니까 결국 요 상황과 요 상황과 요 상황만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또 하나 얘기하자면 바다에서 육지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죠. 요것만 아시면은 갈로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강수가 일단 육지 쪽으로 96이 있고 바다 쪽으로 얼마? 기억이 있네. 그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네요. 96 더하기 얼마? 기억은 60 더하기 니은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요 식이 하나 성립하고. 그 다음에 육지 입장에서 보면 96이 얼마? 96이 60 더하기 36이네.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되고. 바다 입장에서 보면요. 36 더하기 기억을 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니은하고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특이하게도 제가 이제 4개로 냈죠. 그죠? 영철아. 왜? 요즘 이성적 판단이 내 좀 잘 안 되거든. 어제도 고등학교 2학년 어제 방과후 시간이었죠. 잔소리 장렬했는데. 자, 기억분 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36 더하기 기억을 했는 값이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이거 두 개 합이네. 그럼 누가 큰 거예요? 니은이 크죠. 기억은 틀렸다 맞다? 틀렸다. 니은. A 과정에서 A 과정이라 하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보통 A 과정에 해당하는 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하수, 하천. 근데 누구는 빠져? 빙하는 빠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그려놓은 거에서는 E, 시험 문제에서는 A에 해당하는 것 중에 수자원 총량은 얼마입니까? 그게 E 또는 A 맞아요? C에서 A랑 E 빼고. 자, 여기 흘러가는 값이 수자원 총량이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맞잖아. 네. 이용량하고 총량은 다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자원으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양은 어쨌든 대상은 얼마? 여기서는 E에 해당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A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이용량은 이만큼 돼? 안 돼? 안 되죠. 주의하실 점. 애초에 A 값은 뭡니까? 육지에서부터 뭐 한 값이지? 증발한 값은 애초에 이용량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습니까? 애초에 손실량입니다. 뭐라고? 애초에 손실량.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순환량은 누구다? 지하수인데 이용량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지하수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안에서 얘기하자면 뭐 댐 이용량이 제일 많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순환량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실제 이용량을 물어보는 것인지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A 과정에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침식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됐습니까? 보통 하천이나 지하수도 침식할까? 침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화학적 용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화학적 용해. 니은 맞고요. 디귿. A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은 이동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이다. 빙하는 순환을 하지 않는 물이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리을. 물순환 과정은 전체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 풍화 침식 과정과 관련 깊은 암석이 뭐죠? 자, 마그마가 굳었다. 마그마 활동과 관련 있는 암석 화성암. 불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됐니? 화성암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 됐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암석에 열과 압력이 가해져서 기존의 성질이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얘는요? 역시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런데 퇴적암은 기존에 있던 암석이나 지형에서 뭐가 가해지면서 풍화, 침식, 이동 해가지고 퇴적된 다음에 굳어진 거죠. 따라서 유일하게 이 직권에 해당하는 모든 현상은 행간하면 무슨 에너지인데?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 어제 업로드 됐습니다. 풍화작용. 그런 현상들은 뭐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날씨 변화와 관계 있는 거는 전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 물이 흐르고 이동하는 것도 역시 모두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조력 에너지도 그런 퇴적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 다시. 조력 에너지도 퇴적암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조류에 의해서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예. 근데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류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뭡니까? 반복이죠. 주기적 운동이죠. 예. 그래서 순수하게 다른 요인을 다 제외하면
조력 에너지에 의한 거는 뭐 사실 제자리죠. 쭉 좀 뺐다가 다시 뭐 원상복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다.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시느냐 하면은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사실은 배우기 전에 일단 현상 자체를 설명을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죠? 1815년 4월 5일에서 15일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다. 여기까지 읽고 씨발 난 모르겠는데 탐보라 화산 인도네시아 뭐 이런 거 있나? 전국에 60만 수험생들이 지구과학원을 치면은 이딴 문제를 접했을 때 나는 모르는데 이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하수인 거예요. 적어도 시험에 있어서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다라는 게 중요해?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화산이 뭐 했다? 오케이. 엔간에서는 화산이 분출했다라는 거하고 폭발했다라는 건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때 발생한 많은 양의 동그라미 쳐라. 뭐는? 화산. 예. 그 중간고사 치기 전에 화산편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죠? 좀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대기 상공 40km까지 올라갔다. 지표에서 고도 40km면은 대륙권을 넘어서 성층권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성층권은 대기 운동이 활발하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안 움직이죠? 그러면 그 위에까지 화산재가 치솟아 올라갔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확산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뿜어 올라간 그 일대 지역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쨌거나 화산재는 고체입니다. 뭐라고요? 고체 가루가 대기 중에 훅 덮고 있으면은 들어오는 뭐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는 역할을 해서 한동안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현상은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준 겁니까? 직권에서 기온 변화를 일으킨 거죠. 됐습니까? 그럼 기권에 대한 거네. 배 집어넣어라 이 새끼. 어디 고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저기 까고 앉아있노. 저걸 카메라를 앞에서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좋단다 저거. 원하는데 저거. 내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체육대 옛날 짝 피고 할 때. 정작 너번 아들은 별로 보이진 않대. 구경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제일 열심히 막긴 막았습니다. 담임쌤을 얼마나 그렇게 막는지. 그러다가 중간에 죽었거든. 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빙시그치 담임쌤한테 졸라 두드려 맞다. 기억 봅니다. 위에서는 직권, 기권입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기억.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다. 이건 어디? 수권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태풍, 기권.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지하수 작용으로 석회동굴이 형성된다. 지하수는 어쨌든 수권입니다. 그죠? 직권에 영향을 준 거네요. 그죠? 디귿.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 먼지가 많이 발생한 거는 직권이고요. 그죠? 기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 대기 상태를 나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음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계에 존재하는 탄소의 저장량과 연간 이동량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거도 하나 좀 얘기할까요? 탄소순환. 뭐라고요? 탄소순환은 뭐가 좀 중요하지? 공부할 때. 탄소순환을 내가 공부를 한다. 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 앞에서 물순환은 뭐는? 물순환은 첫 번째 화살표를 전후로 해서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가까이 공간이 결국엔 물수지가 얼마? 0이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탄소순환은 포인트가 어딜까요? 지금 얘기하는 그 문제는 숫자 값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탄소순환은 숫자 값의 이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탄소순환의 제일 큰 포인트는 화학이 건강할 응? 이럴 때 내가 이제 제일 가슴 아픕니다. 아, 내가 학생들한테 잘 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뭐지 뭘로 존재하는지. 이제 그렇죠. 뭐에서의 각 권에서의 누구의 존재 형태. 탄소. 탄소 존재 형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자, 기권에서는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누구?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권요. 수권은 사실 우리가 화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화학식을 알고 있고 형태를 보고 인지하면 되는데 뭐만 좀 파악하면 되냐면 탄소가 포함된 이온 상태라는 거죠. 뭐라고?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 형태죠. 좋다고 사는데 CO3 E-거나 혹은 HCO3- 형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권은요, 제일 많은 게 CaCO3입니다. 그죠? 화학식 이름은 탄산칼슘인데 지구과학에서는 주로 얘가 이 성분으로 나오는 놈이 일단 석회암이 제일 많기는 많죠. 변성되면요, 대리암이고요. 얘가 생명체로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누구도 있긴 있다. 각종 화석연료도 탄산칼슘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물권은 탄소 존재 형태는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유기물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혹은 뭐라고 해도 됩니까? 영양물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보다는 좀 적지만은 생물권에도 누가 존재한다? CaCO3 껍데기 형태죠. 주로 누구? 조개 또는 그렇죠, 산호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은 얘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화살표를 끊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갔대. 요때는 얘보다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껍질 센서 흡수해가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권에서 일로 가면 요게 요렇게 되면 침전, 요게 요로 가면 용해. 노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인 형태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게 지하 동굴이 뚫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석회암 덩어리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수가 지나가면서 뚫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게 뭐다? 지하 동굴입니다. 뭐라고? 석회 동굴. 됐어요? 그러면 노가 들어가는 것이 뭐다? 동굴의 형성. 근데 뚫려 있다가 종유석이라든가 석순이 다시 침전된 거죠. 그러니까 종유석이나 석순은 역반응. 됐어요? 이렇게 되고. 얘가 일로 갔다. 현실 세계에서 시멘트를 불태우면 잘 타나? 안 타잖아요. 그러면 걔가 열을 받아가지고 분해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열이다. 이거는 화산 폭발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권에 있던 게 여기로 왔네요. 기권에 있던 게 일로 오는 거는 광합성. 여기서 다시 나가는 게 호흡. 그러면 이때 주의할 점. 요게 요렇게 됐어요 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있었던 장소로 얘기하면 뭡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한 거고
과정상으로 보면은 태운 거죠. 근데 그 주체는 누가 한 거야? 인간이니까 생물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는 누가 주어냐, 누가 대상이냐, 어디서 있느냐 이런 형태로 자세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할까요? 이 중에서 지구상의 탄소가 제일 많은 거는 누가 제일 많지? 얘가 제일 많죠? 최대량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 많은 이 탄소는 어디서 왔는 거지? 뭐라고? 오케이. 지구 초기에 아직 수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지구계 형성 과정에서 지구 초기에 그러니까 직권이 거의 뭐 형성된 뭐 그 시점쯤에 원시대기에는 누가 제일 많았다? 그렇죠. 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결국 얘는 지구 초기에 있었던 CO2가 결국에는 이걸로 전부 어떻게 됐다? 변환된 거죠.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녹아서. 그렇죠. 주의해야 된다.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과정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간 겁니다. 맞아요? 아씨 조화가 샀는데 씨 엉망진창이고 이죠. 미안합니다. 됐어요? 탄소순환은 저 정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 기억.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잘 들어. 미친 자료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위에 자료 안 보고 해도 돼. 그죠? 뭔 줄 알고 있으니까. 탄산칼슘이 제일 많으니까. 맞아요. 니은. 해수의 온도가 감소하면 A는 감소할 것이다. 이거를 전에 화학도 아닌데 설명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용해 과정은 무슨 과정은? 용해 과정은 첫 번째 대기 중에 CO2가 녹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는 탄산칼슘이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용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기체가 녹아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뭐가? 고체가 녹아 들어가는 거죠. 두 개가 녹아 들어가는 조건이 다릅니다. 일단 고체가 녹아 들어가는 조건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아는 거. 뭐 설탕을 좀 더 많이 녹이고 싶어 그러면 온도가 어떨수록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녹인 다음에 냉커피를 만들어 먹는 게 맞지. 처음부터 찬물에 집어넣으면 엉기죠. 맞아요? 물론 비싼 돈 주면 찬물에도 잘 녹는 뭐 믹스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체를 물에 많이 녹이려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탄산음료를 톡 속에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CO2가 얼마만큼 음료수 그 물 속에 잘 보관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같은 조건이라면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원리는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잘 들어. 고체는 이루고 있는 물질의 입자들이 꽉 서로 끼어져 있어가지고 이동이 돼야 안 돼. 분자의 진동은 있을 수 있어도 입자의 진동, 부들부들 떠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이동은 못합니다. 알겠어요? 이동하는 순간 얘는 뭐다? 액체 아니면 뭐? 기체예요. 됐니? 그러면 이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놈이 네 손 펴봐. 이래 해봐. 얘가 용매야. 뭐라고? 용매는 액체니까 이제 자유롭게 좀 움직여. 알았어? 용해된다라는 거는 여기 있던 놈이 들어봐. 이 안으로 이렇게 쓱 골고루 배치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체 상태인 놈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려면 골고루 넣어 주려면 이걸 뜯어야 되지. 그러면 분자 간의 결합이나 인력을 뜯으려면 온도가 어떨수록? 운동성이 활발해져야 되니까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지만 기체를 녹이는 거는 좀 다르죠. 기체는 원래가 어떤 상태야? 화학원 너가 했잖아. 이 지멋대로 계속 운동 중인 놈이란 말이야.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해 안 해?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액체 분자는 액체 상태의 분자인 놈은 운동은 하되 서로 간에 약간 인력의 범위 안에 있는 거고 기체는 인력이 거의 작용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특정 용매 사이에 막 움직인 놈을 한 놈 잡아 넣으려면 뭐를 줄여야 되노? 운동성을 확 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대기 중에 CO2가 물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려면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감소하면 A가 뭔데? 증발하는 게 줄어들 거다. 맞나?
용해가 많이 일어날 거니까 A는 줄어들 거 아니야. 헷갈리지 마라. A는 증발입니다. 맞아요? 증발이 잘 되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야 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A는 감소할 거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디귿. 인간 활동은 직권의 탄소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게 이래 되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화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 지점에 가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지점에 가가지고 얘를 끄집어내가지고 소모하고 있는 건 누구? 인간이네. 예.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 중에 인간이 굳이 찾아가가지고 없애고 있는 거는 누구다? 화석연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현재 지구계에서의 환경 문제가 되죠. 2학기 때 되면 3단원의 거의 모든 걸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지구온난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해결책은 항상 한 개예요. 지금 현재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이게 늘상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4쪽까지 한 겁니다. 어디까지? 4쪽까지. 그 목록표. 알겠죠? 향후에도 다른 반 수업할 때도 제가 요게 총 15쪽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고등학교 2학년용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항상 20문제 나오면 3년치 다 두드려 합쳐보니까 유형은 몇 종류다? 15페이지까지 있다는 얘기는 유형은 15개 포인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솔직히 6월 모의평가 뭐 집중 대비하기 좀 그렇고요. 과탐은 그냥 내가 공부했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맞추면은 좋은 거 아니요? 아닙니까? 기왕 잘 치면 본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료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치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라. 니 왜 유튜브 언제 출연시켜줄게.